할아버지, 빨리 죽기나 해요. 그래야 내가 편해지거든요. 간병인 박미영이 차갑게 말했다. 이 모습이 CCTV에 찍히고 있었다. 의식을 잃은 할아버지의 팔을 비틀고 몰래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었던 것이다. 컹, 컹컹, 개 몽이가 처절하게 지저댔다. 마치 할아버지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 모든 진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건 바로 이 작은 개였다. 사람들이 모두 속았을 때 몽이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 간병인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73세 정창호 할아버지는 평생 건설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였다. 서울 강남에 있는 큰 집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는데 8년 전 할머니를 먼저 보내고 나서는 정말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3년 전 특별한 가족이 생겼다. 바로 작은 믹스견 몽이었다. 몽이는 원래 건설 현장에서 떠돌던 강아지였다. 할아버지가 현장 점검을 나갔다가 비를 맞으며 떨고 있던 몽이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온 것이다. 이놈아, 넌 이제부터 우리 집 막내다. 할아버지는 몽이를 정말 자식처럼 아꼈다. 최고급 사료의 정기 병원 검진까지 몽이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리고 몽이 역시 할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다. 할아버지가 어디를 가든 꼬리를 흔들며 따라다녔고 할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꼭 곁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몽아, 할아버지가 요즘 무릎이 아픈데 어쩌지? 할아버지가 말하면 몽이는 꼭 할아버지 무릎에 턱을 올리고 위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들 민철이는 가끔 집에 들러서 이런 모습을 보면 신기해했다. 아버지, 몽이가 정말 사람 같아요. 아버지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야. 이놈이 우리 집에 온 뒤로 내가 얼마나 외롭지 않은지 몰라. 할아버지는 몽이 덕분에 활력을 되찾으셨다. 매일 아침 몽이와 함께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저녁에는 몽이를 무릎에 올리고 TV를 보는 것이 일과였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이 생겼다.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넘어진 것이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다. 컹컹, 컹컹컹. 몽이가 미친 듯이 지저댔다. 마치 누군가 빨리 와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다행히 그날 일찍 들른 민철이가 몽이의 짖음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민철이는 급히 119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할아버지는 뇌출혈로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고 언어 장애도 생겼다. 의사는 꾸준한 재활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고 했지만 당분간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민철이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자신도 회사를 다니며 가정을 꾸려야 하는 상황이라 매일 돌봐드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전문 간병인을 모셔야겠어요. 병원에서 소개해주는 분으로 알아볼게요. 병원 간병인 소개소에서 박미영이라는 42세 여성을 추천해왔다. 안녕하세요. 박미영입니다. 간병 경력이 15년 정도 되고요. 뇌졸중 환자분들을 주로 돌봐드렸습니다. 박미영은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깔끔한 외모에 차분한 말투,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어르신, 제가 정성껏 돌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도 박미영이 마음에 들었다. 말은 잘 안 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는 표현을 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네요. 그럼 박미영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평소 누구에게나 친근했던 몽이가 박미영을 보자마자 털을 곤두세우고 그르르 하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다. 어머, 이 강아지가 왜 이럴까요? 박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몽이야, 왜 그러니? 평소에 이런 애가 아닌데. 민철이도 당황했다. 몽이는 원래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다. 괜찮아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경계하는 거겠죠.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거예요. 박미영의 설명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몽이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박미영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면 꼭 문 앞에서 서성이며 불안해했다. 그래도 박미영의 간병 실력은 정말 훌륭해 보였다. 어르신, 오늘 물리치료 시간이에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꾸준히 하셔야 해요.
박미영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할아버지에게 물리치료를 해줬다. 마사지도 전문적으로 해줬고 식사도 정성스럽게 챙겨줬다. 어르신, 이 약은 혈압약이고 이건 혈액순환 개선제예요. 꼭 시간 맞춰 드셔야 해요. 약 관리도 완벽했다. 언제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깜빡하실까봐 항상 챙겨서 드렸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박미영 씨 덕분인 것 같네요. 일주일 후 민철이가 들렀을 때 할아버지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다. 말도 조금씩 더 잘하시는 것 같았다.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민철이는 박미영에게 정말 감사했다. 하지만 몽이만은 달랐다. 박미영이 있는 동안 계속 할아버지 방 주변을 서성이며 불안해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박미영이 할아버지에게 약을 줄 때면 꼭 나타나서 지저댔다. 몽이가 요즘 왜 이럴까요? 약 드실 때마다 지저대요. 민철이가 박미영에게 물어봤다. 글쎄요. 저도 신경 쓰이긴 해요. 근데 걔가 원래 예민한 동물이잖아요. 환경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박미영은 몽이가 없는 곳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정말 개 짖는 소리가 신경 쓰여요. 어르신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박미영이 민철이에게 넌지시 말했다. 몽이를 잠시 다른 곳에 맡기시는 건 어떨까요? 어르신이 완전히 회복되실 때까지만요. 하지만 민철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몽이를 너무 좋아하셔서요. 오히려 몽이가 없으면 더 우울해하실 것 같아요. 박미영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사실 박미영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다. 박미영은 20대 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병원에서 일했다. 하지만 환자들의 짜증과 밤낮 없는 업무에 지쳐서 몇 년 만에 그만뒀다. 그 후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았지만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도망가면서 박미영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고 남편이 남긴 빚까지 떠안아야 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까지 모든 것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간병인 일을 시작하게 됐다. 병원보다는 수입이 좋았고 환자 가족들이 주는 추가 사례비도 쏠쏠했다. 처음에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다. 하지만 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집은 정말 부자네. 저런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고 어차피 치매 걸린 할머니는 기억도 못 하실 텐데 이 반지 하나쯤이야. 작은 물건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것들을 훔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간병인은 환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가족들도 전적으로 믿고 맡겼고 환자는 거동이 불편해서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었다. 더 나아가 박미영은 환자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는 수법까지 쓰기 시작했다.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에게는 몰래 수면제를 과다 투여해서 의식을 흐리게 하거나 물리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근육이 굳어지게 만들었다. 그러면 간병 기간이 길어져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반대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들은 정성껏 돌봐줘서 좋은 평판을 쌓았다. 그래야 다음 환자를 소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박미영은 이런 식으로 12명의 환자를 돌봤다. 그 중 7명은 회복 가능했던 환자들이었지만 박미영의 방해로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창호 할아버지는 박미영의 13번째 타겟이었다. 첫날부터 박미영은 할아버지 집의 규모와 가구들을 훑어봤다. 역시 건설업으로 성공한 분이라더니 저 그림도 비싸 보이고 시계도 좋은 거네. 그리고 할아버지의 상태도 파악했다. 뇌출혈이긴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런 환자가 제일 좋아. 오래 끌 수 있거든. 박미영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2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컨디션 난조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민철이가 물어봐도 할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만 저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졸려하셨고 식욕도 없어 보였다.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 일교차가 크잖아요. 박미영은 그럴듯한 설명을 했다. 그럼 병원에 한번 모시는 게 좋겠네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양죽 끓여드리고 푹 쉬시게 해드릴게요. 박미영이 병원 가는 것을 은근히 만류했다. 그런데 몽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다. 박미영이 할아버지에게 약을 드릴 때면 꼭 나타나서 방해를 했다. 컹컹.
컹컹컹 마치 안 돼. 그 약 먹으면 안 돼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이 개가 정말 신경 쓰이네요. 어르신 드실 약도 떨어뜨리고 자꾸 방해해요. 박미영이 짜증을 냈다. 몽이야, 왜 그러니? 평소에 이런 애가 아닌데. 민철이도 이해가 안 됐다. 몽이는 원래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었는데 요즘 들어 계속 예민하게 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생겼다. 할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니던 금시계가 사라진 것이다. 아버지, 시계 어디 두셨어요? 민철이가 물어봤지만 할아버지는 기억이 안 나신다는 표정이었다. 어르신이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요. 아마 어디 두셨다가 잊으신 것 같아요. 박미영의 설명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며칠 뒤에는 할아버지가 아끼던 만년필도 사라졌다. 이상하네요. 아버지가 그 만년필을 얼마나 아끼셨는데. 민철이 마음에 작은 의문이 생겼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밤, 민철이가 늦게 할아버지 댁에 들렀을 때였다.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은 시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몽이가 미친 듯이 달려와서 바지춤을 물고 끌어당겼다. 몽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몽이는 민철이를 할아버지 방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마치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듯이. 뭘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민철이가 할아버지 방을 들어가 봤다. 할아버지는 깊게 주무시고 계셨고 박미영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민철 씨, 늦게 오셨네요. 네,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요.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오늘은 좀 힘들어 하셨어요. 약을 드시고 일찍 주무셨는데 푹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몽이는 계속 할아버지 침대 밑을 향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다. 몽아, 거기 뭐가 있니? 민철이가 침대 밑을 들여다봤다. 그런데 거기에 작은 약병이 하나 굴러다니고 있었다. 이게 뭐죠? 민철이가 약병을 집어들고 라벨을 확인했다. 수면제였다. 이건 수면제인데요. 아버지한테 수면제를 주신 거예요? 박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어르신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처방받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언제 이런 처방을 내렸죠?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민철이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지난주에 병원 갔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못 들으셨나 봐요. 어르신이 불면증이 심하셔서 조금씩만 드리고 있어요. 박미영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민철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평소에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민철이는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해봤다. 사라진 시계와 만년필,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빠진 아버지의 컨디션, 몽이의 이상한 행동까지 뭔가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민철이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아버지 댁에 들렀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박미영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다. 네,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요.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좀 나아 보이세요. 지금 낮잠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민철이는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훨씬 깊게 잠들어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호흡도 평소보다 느렸다. 아버지, 민철이가 불러봐도 할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았다. 어르신이 요즘 많이 피곤해하셔서 깊게 주무시는 것 같아요. 박미영이 설명했지만 민철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때 몽이가 또 다른 곳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옷장 쪽이었다. 몽이가 자꾸 저쪽을 가리키네요. 민철이가 옷장을 열어봤다. 그리고 그 안구석진 곳에서 할아버지의 사라진 시계와 만년필을 발견했다. 이게 왜 여기 있죠? 민철이가 물건들을 꺼내며 박미영을 쳐다봤다. 그거요. 제가 어르신 옷 정리하다가 떨어뜨릴까봐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박미영의 설명은 여전히 그럴듯했다. 하지만 민철이는 더 이상 믿기 어려웠다. 박미영 씨, 혹시 아버지께 드리는 약들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약요? 네. 어떤 약들을 드시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박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약통들을 가져왔다. 민철이가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대부분 병원에서 처방받은 정상적인 약들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 병원 처방 전에 없는 약이 몇 개 있었다. 이 약들은 뭐예요?
처방전에 없는데요. 아, 그건 일반의 약품이에요. 소화제랑 비타민 같은 거예요. 하지만 민철이가 자세히 보니 그 중 하나는 강한 수면제였다. 이것도 일반의 약품이에요? 박미영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 그날 밤, 민철이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아버지 댁을 다시 방문했다. 박미영이 퇴근한 후 혼자 있는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다. 아버지, 컨디션 어떠세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낮에 봤을 때보다 훨씬 맑은 정신을 보였다. 철아, 나 이상해.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다. 뭐가 이상하세요? 약 먹으면 너무 졸려. 할아버지의 말에 민철이는 확신을 갖게 됐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때 몽이가 나타나서 민철이 손을 핥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할아버지 방 구석을 향해 지저댔다. 몽아,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민철이가 몽이를 따라가니 침대 옆 작은 틈새에 또 다른 약병이 숨겨져 있었다. 이건 또 뭐지? 라벨을 확인해 보니 더 강한 수면제였다. 그리고 병원 이름이 아닌 다른 약국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철이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박미영이 할아버지에게 몰래 수면제를 과다 투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속 졸려하고 회복이 늦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몽아, 내가 계속 경고하려고 했구나. 민철이가 몽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몽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민철이를 쳐다봤다. 앞으로는 몽이 말을 더 잘 들어야겠다. 민철이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성급하게 박미영을 추궁하기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민철이는 박미영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미영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박미영은 민철이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민철이가 있을 때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간병인이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달랐다. 할아버지, 오늘도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박미영이 할아버지에게 가져다 준 물에는 몰래 수면제가 타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모르고 그 물을 마셨고 곧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완전히 잠들면 박미영은 본격적인 범행을 시작했다. 먼저 할아버지의 귀중품을 하나씩 훔치기 시작했다. 서재에 있던 골동품 도장, 침실에 있던 금반지, 심지어 할아버지가 아끼던 골프 클럽까지. 어차피 기억도 못하실 텐데 뭐. 박미영은 거리낌 없이 집 안을 뒤지며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찾아다녔다. 더 악질적인 것은 할아버지에 대한 학대였다. 빨리 죽기나 해요. 그래야 제가 편해지거든요. 박미영은 의식을 잃은 할아버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팔을 비틀고 꼬집기까지 했다. 할아버지가 깨어나면 몸이 아프다고 하실 텐데. 그럼 어르신이 중풍 후유증으로 여기저기 아프신 거예요 라고 설명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몽이에 대한 박미영의 태도는 더욱 잔혹했다. 몽이가 박미영의 범행을 방해할 때마다 발로 차거나 때렸다. 이 개가 정말 눈에 거슬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심지어 박미영은 몽이에게도 수면제를 먹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몽이는 박미영이 주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다. 동물의 본능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미영의 또 다른 수법은 할아버지의 치료를 방해하는 것이었다. 어르신, 오늘은 물리치료 쉬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실제로는 할아버지가 회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근육이 굳어지고 관절이 경직되어서 회복이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민철이에게는 정반대로 보고했다. 어르신이 오늘 물리치료를 열심히 하셨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미영은 완벽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미영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 박미영은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면 장기간 간병을 할 수 있고 그동안 집안의 귀중품들을 차례대로 훔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아버지가 사망하면 유족들이 감사의 표시로 큰 돈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15년간 간병해온 경험으로 보면 어르신 상태가 좀 심각해 보이세요. 박미영이 민철이에게 거짓말을 했다. 병원에서는 회복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의사들이 항상 희망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봐온 환자들 중에는 박미영은 민철이의 희망을 꺾으려고 했다. 그래야 가족들이 포기하고 치료에 소홀해져서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민철이는 박미영의 수상한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몰래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몽아, 우리가 아버지를 지켜야 해. 민철이가 몽이에게 말하자 몽이는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민철이는 박미영이 없는 틈에 할아버지 방과 거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아버지, 잠시만 견디세요. 곧 진실을 밝혀낼게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하셨지만 민철이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그날 밤, 충격적인 장면들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박미영이 할아버지에게 물을 가져다주는 척하면서 몰래 수면제를 탔다. 할아버지가 그 물을 마시고 잠들자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됐다. 오늘은 뭘 가져갈까? 박미영이 집 안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훑어봤다. 그리고 서재에 있던 비싼 만년필 세트를 가방에 넣었다. 그 다음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박미영이 잠든 할아버지의 팔을 비틀고 꼬집기 시작한 것이다. 빨리 포기하고 죽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박미영의 독설이 고스란히 녹음됐다. 그때 몽이가 나타났다. 몽이는 박미영이 할아버지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미친 듯이 지저댔다. 컹컹, 컹컹컹. 몽이가 박미영과 할아버지 사이에 끼어들며 할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했다. 이 개가 정말 눈에 거슬려 박미영이 몽이를 발로 차버렸다. 몽이는 벽에 부딪히며 끙 하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몽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서 박미영 앞을 막아섰다. 너 때문에 일이 자꾸 꼬이잖아. 박미영이 몽이를 또 때리려고 하는 순간 할아버지가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다. 몽, 이 할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몽이를 부르셨다. 박미영은 순간 당황해서 행동을 멈췄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시 잠들 때까지 기다린 후 몽이에게 경고했다. 다음에 또 방해하면 가만 안 둬. 모든 것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이는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이런 악마 같은 인간이. 민철이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박미영의 반응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날 오후, 민철이는 평소보다 일찍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다. 일찍 오셨네요. 박미영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다. 네, 아버지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민철이는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박미영과 단둘이 대화했다. 박미영 씨,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요?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요. 어르신이 밤에 잠 못 이루실까봐 걱정했지만 잘 주무셨어요. 박미영은 여전히 태연했다. 정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민철이가 휴대폰으로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다. 박미영이 할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타서 주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를 학대하고 물건을 훔치는 장면까지. 박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뭐예요? CCTV에 녹화된 진짜 당신 모습이에요. 박미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른 변명을 시도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어르신을 도우려고 몽이를 발로 차고 아버지를 때리는 것도 도우려고 한 거예요? 민철이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때 몽이가 나타났다. 몽이는 박미영을 보자마자 으르렁거리며 경계했다. 컹컹, 컹컹컹. 마치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몽이가 처음부터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네요. 박미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박미영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당신들 같은 부자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생계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환자들 돌보는 것도 힘든 일인데 좀 더 받는 게 뭐가 나빠요? 더 받는다고요? 당신은 도둑질하고 아버지를 학대했잖아요. 학대라니요. 그냥 좀 일찍 포기하라고 도와준 거예요. 어차피 완전히 회복될 수도 없는데 뭐하러 고생해요? 박미영의 말에 민철이는 말을 잃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간병인을 할 수 있어요? 15년 동안 해왔는데 뭐 어때요?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박미영이 뻔뻔하게 대답했다. 지금까지 다른 환자들에게도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제 생계수단인거려. 그 순간 할아버지가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다. 민철아, 몽이가 옳았구나.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다. 민철이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네, 간병인이 환자를 학대하고 절도를 했습니다. 증거 영상도 있어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박미영 씨, 환자 학대와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박미영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15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데 성실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씀이군요. 경찰의 차가운 대답이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박미영의 범죄 규모가 드러났다. 지난 8년간 박미영은 총 18명의 환자를 돌봤다. 그 중 12명이 박미영의 범죄 대상이었다. 특히 회복 가능성이 높았던 7명의 환자들은 박미영의 방해로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 일부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피해자가 이렇게 많다니 민철이는 경악했다. 경찰은 박미영의 수법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 이 사람은 정말 교묘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들은 정성껏 돌봐서 좋은 평판을 쌓고 회복 가능한 환자들만 골라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거동 불편한 환자들이라 신고하기도 어려웠고요. 경찰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다. 박미영이 훔친 물건들의 총 가액이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받은 간병비까지 합치면 3억 원 가까이 돼요. 박미영은 범죄로 번 돈으로 아파트까지 사놨다고 했다. 그 돈으로 자식들 대학 등록금을 내고 자신은 부자 행세를 했던 거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미영의 다른 범죄들도 드러났다. 한 할머니에게는 치매약 대신 수면제를 장기간 먹여서 치매를 악화시켰고, 다른 할아버지에게는 혈압약을 빼먹여서 혈압이 급상승하게 만들기도 했다. 정말 악마 같은 인간이네요. 민철이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그런데 경찰은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다. 이번 사건에서 몽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사건들에서는 이런 증인이 없어서 범죄를 밝혀내기가 어려웠거든요. 몽이가 진짜 영웅이네요. 동물의 직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두 속았는데 몽이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미영이 체포된 후 정창호 할아버지의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새로운 간병인으로 김은영 씨가 왔다. 김은영 씨는 정말 성실하고 친절한 분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몽이의 반응이었다. 몽이는 김은영 씨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몽이가 좋아하네요. 이제 안심이에요. 민철이는 몽이의 반응을 보고 안심했다. 박미영이 몰래 먹였던 수면제를 끊자 아버지의 상태는 놀랍도록 빨리 호전됐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김은영 씨가 물어보자 할아버지는 맑은 정신으로 대답하셨다. 많이 좋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점점 또렷해졌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아버지가 다시 웃으시기 시작한 것이다. 몽아, 이리 와.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할아버지가 몽이를 부르시자 몽이는 기쁘게 달려와서 할아버지 품에 안겼다. 민철아, 몽이가 우리를 구해줬구나. 할아버지가 감동적으로 말씀하셨다. 김은영 씨의 전문적인 물리치료와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에 할아버지는 매일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 1개월 후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셨다. 아버지,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민철이는 기뻤다. 3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다. 할아버지가 몽이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신 것이다. 몽아, 우리 오늘도 산책할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자 몽이는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다. 동네 사람들도 할아버지의 회복을 보고 놀라워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몽이 덕분이에요. 몽이가 없었으면 지금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몽이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몽아, 내가 우리 집 수호신이야. 몽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듯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민철이도 몽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몽아, 미안해. 처음에 내 경고를 제대로 듣지 못해서. 몽이는 민철이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듯 손을 핥았다. 6개월이 지난 후 박미영의 재판이 열렸다. 박미영은 여러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정의가 승리한 거네요. 민철이는 안도했다.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저희 아버지도 박미영 때문에 회복이 늦어졌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네요.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친절하게 굴더니 많은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해했다. 그리고 정창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보도됐다. 개가 간병인의 범죄를 알아채고 주인을 구한 감동적인 이야기. 몽이는 일약 유명인사가 됐다. 하지만 몽이는 여전히 할아버지만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 뿐이었다. 몽이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사람보다 더 믿을 만한 것 같아요. 김은영 씨도 몽이를 대단하게 여겼다. 1년 후 할아버지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셨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고 말씀도 또렷하게 하실 수 있게 됐다. 몽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해진 것도 다 너 덕분이야. 할아버지가 몽이를 안으며 말씀하셨다. 그리고 민철이는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앞으로는 몽이 말을 더 잘 들어야겠어요. 동물의 직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은 겉모습에 속을 수 있지만 동물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동의하셨다. 몽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서 가족을 구한 진정한 영웅이 됐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줬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충성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몽아, 우리 평생 함께 살자. 할아버지의 말에 몽이는 컹 하고 힘차게 대답했다. 마치 당연하죠. 할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따뜻한 봄날, 할아버지와 몽이는 오늘도 함께 산책을 나갔다. 그들의 우정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단단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밝혀지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켜내는 것은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다. 몽이가 증명해 보인 것처럼 말이다.